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사상 최대 실적 예고, 가온미디어, 이례적 연구체, 발행 의미는 인데요.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가온미디어는 2001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AI 솔루션, OTT, 그리고 네트워크 솔루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가온미디어는 2002년 업계 최초로 콤보용 셋톱박스를 출시했고 또 2004년엔 IP 셋톱박스를 생산했으며 2010년 10월엔 안드로이드 기반의 IPTV용 셋톱박스를 개발 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엔 인공지능 셋톱박스를 출시했고요. 대표 브랜드는 여러분 모두가 친숙해 하실 텐데 인공지능 기가진의 셋톱박스 제품으로 현재 KT의 독점 공급해 AI 스피커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OTT 사업부문,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부문, 모바일 플랫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출 포지션으로는 OTT 사업부문 60.4%, 네트워크 사업부문 39%, 모바일 플랫폼 사업부문 0.5%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551억 원, 영업이익은 89억 원, 순이익은 22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보다 매출은 24.3%, 영업이익은 69.2%, 순이익은 87.1% 각각 감소한 겁니다. 최근 1분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액 98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1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94.4%, 그리고 93.8%가 증가한 겁니다. 1분기 실적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측, 영업이익 전망치가 89억에서 다소 하회하며 이 예측보다 미달한 바가 있는데요. 이 가온미디어 최근 자금 조달을 진행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먼저 공시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요. 회차는 12회차입니다.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인데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이 형지 INC의 이 사채 발행 형태가 공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모와 사모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공모 사채와 사모 사채의 차이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공모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를 접수해서 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좀 득해야만 발행할 수 있는 이 자금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모 전환사채, 사모 방식의 이 투자자를 이제 모집하는 형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즉, 금융당국의 허가를 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좀 공시를 통해서 알릴 의무가 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시장에 공모자금일 경우에 불특정 다수 모두한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는 회사가 특정인들에게 대해서 투자 설명도 하고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과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어떤 투자 요소에 대한 조건까지 다 확정해야 되는 이 방식이 바로 사모 전환사채죠. 자, 가온미디어 이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발행 금액이 105억입니다. 그런데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입니다. 100억이죠. 105억을 모두 운영자금으로 쓰는데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을 모두 제로입니다. 즉 무이자로 조달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특이한 좀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이 사채 발행의 형태와는 좀 다른 사실이 좀 있죠. 바로 전환 청구 기간이 조금 다소 상당히 길죠. 30년이네요. 그렇죠. 2022년도 6월 4일에 발행됐던 이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종료일은 2051년도 5월 4일입니다. 즉 30년까지죠. 우리 앵커님 이런 거 좀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생소하죠. 그렇습니다. 보통 코스닥에서 네. 맞습니다. 코스닥에서 영구채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게 좀 다소 우리가 생소하게 소위 말하면 좀 이게 거의 보기가 힘든 투자의 행태인데요. 지금 이 30년이나 되는 이 기간, 물론 이제 기간이라는 건 좀 만기 기간까지 좀 정해져 있지만
이런 이 사채의 경우 우리가 영구채라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용의 이제 내용들을 좀 같고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저 조정가액은 시가 하락의 조정, 즉 발행 초기 가액의 70%까지 할인되는 거죠. 지금 12,315원이 이 전환가액, 즉 발행 행사가액인데 최대 할인이 된다면 8,621원까지 할인이 될 수 있다. 즉 8,621원이 뭐 증자나 감자의 어떤 요소가 없다면 이 금액까지 30년 후에 이 가격에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바로 6월 4일이었고요. 납입일도 6월 4일인데 아까 우리가 만기일 체크를 아직 안 해봤죠.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사채의 만기일은 2051년도 6월 4일, 발행일로부터 30년이다. 그렇다면 30년까지 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되는 이 105억 원의 이 투자금을 무이자의 형태로 조달한다? 정말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 구체적 사용 목적에 대해서 회사 운영자금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신규 사업을 위해서 이 성장 동력의 자금, 즉 타법인 주식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사업 부분을 양수해서 회사의 새로운 어떤 이 사업부 구성 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데 투자자 이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30억,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 15억 등등등 해서 모두가 이 기관 투자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105억 원이 무이자 형태의 만기 30년의 영구채로 납입이 된 겁니다. 잠깐 내용을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같은 날 6월 2일 날 이 발행 결정을 했던 이 금액이 6월 4일 지난주 금요일에 105억 원이 모두 납입 완료가 된 것입니다. 대표님, 그럼 제가 보니까 이 가온미디어가 사실상 이 회사의 또 자본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구채로서 신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받았다는 건 이렇게 미래 가치를 또 인정받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잠깐 내용을 또 볼게요. 최근에 이 분기보고서의 현금 동향을 한번 볼게요. 3월 30일, 2021년도에 3월 31일 기준에 현금 동향을 보면 무려 635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자산의 주로 유동자산이 3,330억, 3,033억인데 이 중에 현금 비중이 635억이다. 635억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이 있는데 추가적인 이 100억 원을 이 자금에 또 이 사채로 좀 조달한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현금이 많은데 왜 이 사채를 조달을 합니까? 자, 이게 우리가 영구채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만기 3년짜리의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갚아야 될 빚으로 규정해서 부채로 계상이 됩니다. 부채로 계상이 됐다가 1년 후에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거나 투자자가 이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어떤 판단하에 의해서 전환 청구나 신주 인수권 행사를 통해서 이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 사채가 자본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 이 장부가 부채에서 자산으로 자본으로 그렇죠.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구채의 경우에 좀 특이합니다. 105억 원이 부채로 잡히지 않고요. 자본으로 잡혀요. 바로. 왜냐면은 영구채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영구채는 만기가 첫 번째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발행 조건은 아까 30년 만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회사의 어떤 이 협의나 약정 조건에 따라서 이 계약 만기를 꾸준하게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을 중도에 상환하지 않는다. 즉 풋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좀 다른 부분은 콜옵션. 회사가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회사가 상환해서 사채를 취득한 다음에 소멸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있고 두 번째 이게 약간의 사채와 이 주식의 이 중간 형태라고는 하지만 영구채라는 건 거의 전환 청구를 필수로 하는 이 약간 변종 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불리는 하이브리드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정률의 어떤 이자율을 통상적으로 좀 지급을 하는데 30년 가까이 이제 회사는 이자만 계속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면서 이후에 30년이라는 이 기간 안에 충분히 회사의 어떤 주가 모멘텀이 형성되는 구간에 주식이 그때그때 이제 전환되면서 자본으로 좀 전입되는 그런 형태의 사채와는 좀 다르고 이거는 무이자죠. 이자가 없고 현재부터 자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채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하게 이 회사의 어떤 이 모멘텀,
회사의 이 향후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이 명확해야만 이 투자를 좀 결정할 수 있는 이 투자 방식이 바로 영구채 투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돌아온 영수클 네. 또 영구채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럼 대표님 또 그만큼 이렇게 자본이 충족한데도 불구하고 영구채를 받았다라는 건 이 기업 가치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저희 차트 보면서 모멘텀 더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인정받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 CJ ENM에서도 영구채 발행을 좀 했는데 한 3천억 규모의 모집에 그래도 이자가 한 1% 정도 이상의 어떤 이자율이 좀 지급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무이자 베이스에 105억이라는 이 자금을 좀 유치를 하면서 30년 가까이 어떤 이 자본으로서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판단 가치가 있었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를 이제 중심으로 했다는 점이 좀 약간 고무적인데 사실은 뭐 이 회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죠. 지금 이 회사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처음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 관련된 이 기가 진위로 잘 알려져 있는 이 KT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VR, 그 다음에 AR 산업에서 이 진보된 이 새로운 사업인 XR이라는 이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XR은 사실 처음 들어봐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그렇죠. 어떤 구현 이 기술을 XR이라는 이 방식으로 이제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또 지난번에 올라올라에서도 메타버스를 한번 다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친숙하더라고요. 지금 가온미디어는 지금 이 흐름을 좀 보면 2002년도에 업계 최초의 이 콤보용 셋톱박스를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IPTV에 적용되는 셋톱박스를 출시했고 2010년도에는 뭐 안드로이드를 좀 기반으로 하는 이런 셋톱박스가 지금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는 AI가 탑재된 어떤 이 셋톱박스를 계속 기술이 고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R, 그 다음에 뭐 VR, MR까지 좀 뛰어넘는 지금 XR이라는 이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혼합현실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초실감형 기술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XR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이 방침인데 회사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가온미디어는 이 조달하는 자금을 운용자금과 미래 성장성 동력 확보를 위해서 XR 관련 신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모멘텀 이후에 이 회사 2020년도, 22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추진 중인 코스닥 시장의 이 자회사 상장까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좀 부각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 투자자들의 어떤 이 구미를 좀 자극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회사 가온 브로드밴드가 2022년도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약간 고무적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회사가 지금 이 정부 정책 사업인데 지금 올해 이 작년 초에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 초중 고교의 무선 공유기 이 공급 사업에 이 회사 이제 최대 자회사가 수혜가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3,707억인데 이 부분을 바로 이 자회사 가온 브로드밴드가 모두 이 공급하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내년에 상장 이슈, 자회사의 상장 이슈, 그 다음에 연결 실체법이나 어떤 외형 가치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예상되는 그런 흐름까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회사 모멘텀도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표님? 지금 일봉상의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는 6,100원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요 구간이죠. 6,100원 구간에서 회사는 이 점진적인 실적 상향 요인에 따라서 이후에 9,000원을 좀 돌파하고 이후에 지금 일봉상의 탄탄한 지지대로 좀 보여주는 11,200원 구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1,200원 구간을 좀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단에서 지속적인 어떤 흐름 유지는 좀 하고 있지만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지받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탄탄하게 구성된 이 실적 플러스 지금 미래 먹거리로 보장되고 있는 이 회사의 서비스 고도화가 좀 집중되고 있는 흐름이죠. 더구나 2022년도에 자회사 상장 이슈에 따른 지분법 이익 또는 지분가치 어떤 평가 이익은 회사의 외형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아까 XR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충분히 이제 부각되면서 가온미디어 이런 수혜주가 이제 점점 이 전망되고 있는 와중에 이후에 실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흐름이 좀 예상된다면 현재 이 회사의 외형 가치보다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예측이 되고요. 자, 타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11,200원을 지지한다면 지속적인 어떤 보유 관점이 많고, 만약에 우리가 접근한다면, 자, 저는 요 구간입니다. 9,000원에서 11,000원 구간, 만약에 도래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정 주는 구간에 만약에 도래가 된다면 9,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우리가 지수가 지금 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1,200원을 확실하게 좀 지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탈하거나 어떤 대외 이슈나 국내외 어떤 이 증시 조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동구간 진입을 한다면 저는 15% 비중까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체를 발행한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한 가온미디어, XR 사업 모멘텀과 또 탄탄한 실적 짚어주시면서 기보유자 같은 분들께서는 11,200원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조정기간 도래한다면 9,000원에서 11,000원 선 구간, 포트 비중 15%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CB, BW, 투자자 엑시트 시동, LNC바이오 오버행 우려는 없나? 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LNC바이오 2011년 8월 설립되었으며 2018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코스 메슈티컬 등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인체 조직 이식제 가공 기술, 그리고 이중 조직 이식제 가공 기술, 또 생체 제교 과교화 기술 등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LNC바이오는 인체 조직 이식제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에서 인체 조직 이식제 국산화를 통해 이 여러 의료 분야에서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게 한 바가 있었는데요. 피부 이식제 시장에서는 2020년 기준 시장 점유율 50%로 국내 최대 점유율을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 329억 원, 영업이익은 73억 원, 순이익은 121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보다 매출은 13.1%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은 18.9% 감소, 순이익은 43.7%가 증가한 겁니다. 1분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살펴보면 매출액 9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9.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분기순이익은 1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8%가 증가한 바 있는데요. 엔젤 LNC바이오의 메자닌 투자자가 이 2,500억 원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 및 그리고 또 신주 인수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작년 하반기에 이 첨생법이 발효가 되면서 첨생법의 이 수혜주로 거론됐던 LNC바이오입니다. 이 회사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 조직의 이식제, 이식제 가공 기술, 그다음에 이종 조직의 이식제. 이종 조직이라는 건 인간과 종이 다른 이 동물의 어떤 조직을 우리 체내에 좀 이식해서 어떤 이 장기의 어떤 이 활성화를 좀 돕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고요. 그 우리 인체의 이게 다른 조직,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다른 조직의 피부나 어떤 이 피하 지방 세포를 분해해서 어떤 이 줄기세포나 어떤 이 재생, 내 어떤 세포를 재생해서 내 몸에 맞는 질환이 있는 이 부위에 좀 접목시켜서 이 치료하는 그런 이 치료법이 바로 이식 치료인데, 지금 LNC바이오는 이런 이 모멘텀으로 2018년도 이제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좀 입성을 했습니다. 잠깐 지금 사업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식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죠. 피부 이식제 시장이었는데 2018년도에 LNC바이오가 48%의 좀 점유율을 좀 갖고 있었다가 2019년도에도 역시 점유율 1위를 좀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는 점유율을 2% 정도 더 올리면서 50%의 시장 점유율을 좀 유지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재성 의료 산업의 치료제 시장 규모가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어떤 이 연도별의 어떤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좀 가시화된다면 이 성장세는 좀 완연하다.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사실은 시장화가 되기 위해서는 건너야 되는 어떤 연구개발의 어떤 성과 이후에 이 판매 또는 공급으로 좀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회사의 어떤 이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연구 개발 단계까지의 어떤 시간은 좀 걸리죠. 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LNC 바이오는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회사다. 지금 연결 기준 작년 매출액이 329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73억, 순이익 121억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좀 다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좀 있었는데 1분기에는 오히려 매출이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순이익도 8%가 좀 증가하면서 올해 실적 개선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LNC 바이오 잠깐 좀 최근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었는데 회사는 신주 인수권 행사 공시를 좀 했습니다. 신주 인수권 행사 수량은 26만 9,295주, 발행 주식의 1.2%에 해당되는 26만 주의 이 신주 인수권 행사가 있었다. 행사가액은 18,567원, 50억이죠. 자, 두 번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같은 이 신주 인수권 행사와 더불어 이제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54만 8,589조, 2.4%에 해당되는, 아까 한 1.5%니까 전체 한 4.1%? 4.2% 정도에 해당되는 지금 한 70만 주, 한 80만 주의 전환 청구 전체 이 신주 인수권 행사, 그 다음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환 청구의 이 비율은 2.4%인데 행사가액도 역시 18,567억, 청구 금액은 무려 100억입니다. 지금 150억, 전체 금액에서는 250억 원의 어떤 이 전환 청구를 행사한다라는 좀 이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님, 저 여기 네. 질문을 하나 드려도 네네. 될까요? 만약에 이 신주 물량이 이렇게 시장이 풀린다면 사실 주가 가치 희석에 대한 투자자분들은 그런 우려감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이런 부분들에 이 어떤 면에서 이 주가 가치가 희석되는가, 어떤 면에서 왜 주식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내 가치에 영향을 받겠는가, 이런 부분을 자꾸 어렵게 분석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투자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에 10,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0만 원어치 만약에 샀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1,000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행 주식 총수가 1,000만 주였는데 갑자기 신주가 새롭게 상장되면서 1,500만 주로 유통 주식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 500만 주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저가에 발행되어 있는 전환 청구 또는 신주 인수권 행사다. 그렇다면 내가 채권자 입장에서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앵커님 어떻게 파시겠어요? 회사 사정을 봐주면서 야금야금 파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으면 바로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그쵸. 내가 시세 차익을 좀 보려고 봐야죠. 하는 목적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과 기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존의 투자자와 새롭게 전환 청구를 통한 신주를 갖고 있는 신주의 투자자와는 이 투자의 어떤 성격적인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죠. 물론 기존의 투자자가 더 낮은 금액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최근에 어떤 입성했던 어떤 주주와의 이 가격에 대한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막대한 물량이 시장에 유통이 된다면 당연히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즉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죠. 만약에 회사의 성장성과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제외되겠는데, 단기에는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사업적 모멘텀도 대표님 한번 짚어주실까요? 지금 LNC 바이오는 지금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하나 좀 봤는데 지금 막대한 물량이 일단 풀려요. 근데 지금 이 LNC 바이오가 12, 그 다음에 이 BW의 신주 물량이 시장에 출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투자자인 이 글로벌 바이오 파트너스가 바로 시장에 팔지 않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자, 앵커님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회사에서 투자자한테 우리 거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은 뭐 그 부분은 꼭 굳이 들어줘야 될까요? 만약에 그 모멘텀이 확실하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전 들어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양분화된 겁니다. 회사의 어떤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투자자는 회사의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투자자라는 건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투자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다 헤아려 가면서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적당하게 이 정도에서 얼마만큼의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된다. 즉 내가 얼마를
벌어 들일 수 있다는 어떤 확신과 어떤 계산법에 좀 이해관계적 어떤 계산법이 명확해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장이라든가 어떤 회사의 어떤 미래 비전과 같이 갈 수 있는데 당장의 시세 차익 부분을 이 기사를 통해서 회사가 점진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주식으로 출원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LNC 바이오가 이 발행 당시에 이게 55,700원까지 상승했는데 주가가 지금 지속적인 어떤 희석 요인 때문에 18,567원까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000원 구간은 한 요 구간인데 채권자는 지금 요 구간에 있는 겁니다. 요 구간에 막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34,000원에 있죠. 지금 팔아도 약 2배 이상의 2배는 채 안 되지만 지금 한 프로티지를 좀 잠깐 보면은 한 64% 정도 64% 정도 어제 전일 종가 기준 최근 종가 기준을 보면 한 64% 정도의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고 있고 이 회사가 이 구간에서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 한 96억 원의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지금 상장 예정일이 잠깐 내용 보죠. 지금 6월 18일이 상장 예정일입니다. 지금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6월 18일이 상장 예정일이고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사채권의 상장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이었고요. 둘 다 6월 18일이죠. 달력을 잠깐 볼게요. 자, 달력 좀 잠깐 보면 6월 18일 날이 자, 금요일입니다. 그럼 제가 영업일 기준에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을 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 16일에 이 시장에 잠재적인 어떤 전환 청구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가 이 여부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투자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6월 16일부터 유통될 수 있는 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어떤 이 출현 물량을 우리가 눈여겨 좀 보시고요. 자,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구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8,000원, 3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잠재적 물량이 시장 출현으로 인해서 만약에 3만 원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좀 다소 좀 줄이는 게 맞다. 만약에 좀 밀리게 된다면 지금 구간은 한 22,000원까지 좀 내려올 수가 있는 충분한 이 구간이에요. 한 요 구간까지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막대한 물량이 시장이 이제 풀린다면 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전체가 다 이제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새로운 어떤 회사의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이 반대 리스크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보는 차원에서는 3만 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맞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를 또 주셨죠. 6월 16일부터 유통될 수 있는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 사채 물량 확인을 하시고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탈한다면 네, 비중을 차차 줄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규 관점 같은 경우에는요, 의견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한 공시 마지막 내용, 바로 바이오 진출로 새 활로 찾는 넥스턴 바이오, 무상증자 나선 이유는 인데요. 네, 계속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2000년 7월 설립돼 2006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CNC 자동 선반 생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CNC 자동 선반 국산 장비 시장은 하나기계의 독점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동사의 진입으로 현재 과점 상태에 있으며 동사의 추정으로는 국산 장비 시장 점유율 37%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심혈관 중재 시술 로봇 개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넥스턴 바이오 주식 거래 활성화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대표님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공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6월 4일이었습니다. 넥스턴 바이오는 무상 증자 결정을 좀 했는데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인 이 무상 증자는 이 기존에 이 주주들에게 새로운 무상의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이 투자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이 권리를 부여하는 이 제도인데요.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결정, 신주의 종류와 수는 2137만 주입니다.
지금 현재 발행 주식의 현재 총수는 1184만 6천 주인데 신주가 발행이 된다면 3,400만 주의 이 발행 후 주식수가 다소 이 주식이 적은 주식이 아니라 좀 다소 많은 주식이 좀 늘어나게 됐는데 바로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무려 한 주당 2주를 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한 주당 한 주를 좀 주는 케이스가 좀 많고 한 주당 0.5주를 좀 주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여기는 한 주 갖고 있으면 2주를 줍니다. 더 많은 주식을 좀 주는 건데 지금 배당 기산일은 1월 1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7월 9일인데 배정 기준일이 6월 21일이에요. 자, 무상신주를 받으려면 6월 21일이 여기니까 하나, 둘, 6월 17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즉 6월 17일 날, 6월 18일 날 주식을 사도 신주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6월 21일이니까 6월 17일 날 주식을 만약에 보유하거나 매도한다면 그 권리도 사라집니다. 6월 17일 날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신주 한 주당 2주의 이 무상주 신주를 교부하는 건데 지금 상장 예정일은 이제 7월 9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인 무상증자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좀 크게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큰데 오늘 이 넥스턴 바이오는 다소 이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4.9% 좀 하락한 18,300원에 장을 좀 맞췄는데 지금 이 기대감이 그럼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 근데 6월 4일에 당시에 발행 당시에는 이 주가 좀 다소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단기의 어떤 추세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잠깐 차트 빨리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봉상 저점 영역대는 지금 8,600원인데 지금 탄탄하게 형성되는 이 저점의 지지대 13,900원 13,9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무상신주 효과까지 좀 가져가도 괜찮은 전략이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다소 고가의 잘못 매수를 한다면 무상신주에 따른 어떤 권리락 이후에 단기 투자 손실을 좀 초래할 수 있는데 권리락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상신주를 받지 않으면 이것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집어들었던 달력이 며칠이었죠? 6월 17일까지 보유한다는 전제하에서 6월 17일에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된다면 11,200원에서 14,000원 구간 11,200원에서 14,000원 구간에 만약에 도래가 된다면 이때는 매수하기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데 무상신주는 무상증자는 당장의 어떤 단기적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오지는 않을 겁니다. 추세적으로 좀 노려본다면 제가 한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13,900원에서 15,500원 구간은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인데 도래된다면 포트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보유자 관점에는 무상신주의 이 상장 예정일까지 시세 차익 노려보는 전략으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실시와 바이오 진출로 사업 다각화 추진하고 있는 넥스턴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네, 힌트를 주셨죠? 6월 17일까지 주식 보유해야 신주 받을 수 있다라고 날짜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3,9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해라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투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신규 관점에서는 6월 17일 이후 11,200원에서 14,000원 도래된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3,900원, 15,000원 선 포트비중 10%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규 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13,900원에서 15,000원, 포트비중 10%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서영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